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화투자증권 연금 컨설팅팀에서 달려온 정은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빅이벤트가 있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화투자증권 오현경 세무사님을 모시고 연금 계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현경 세무사입니다. 연금 제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다 보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 연금 계좌는 개인의 부족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잖아요. 납입할 때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인출 전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만 55세가 넘어 연금 수령 신청을 한 다음 인출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세무사님, 여기서 말하는 연금 계좌는 어떤 상품들일까요? 네, 소득세법상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 계좌, 보험, 신탁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그리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즉 DC를 말합니다. 아, 그렇죠. 네. DC형 퇴직연금 제도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DC형은 IRP에 비해 제도 운영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용으로는 IRP에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사님, 아직도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해서 많은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적연금 세제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연금 계좌를 활용한 절세가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예, 기존에는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연간 사적연금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에게 종합과세를 할 것인지 16.5%의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액 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소득세법에서는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 소득을 재원과 연간 수령 한도에 따라 세율과 세목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 연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 제외 금액부터 퇴직금, 과세 대상 금액 순으로 인출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 제외 금액은 인출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단 매년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이 그 해의 연금 수령 한도 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수령받은 연금액은 퇴직 시 확정된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되어 30%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되고요.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할 경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를 적용받아서 40%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 없더라도 10% 추가 절세 혜택을 위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할 때부터 소액을 인출해서 실제 수령 연차를 쌓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개인이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총운용 수익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바로 사적연금 소득액을 의미하고요. 이 금액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종합과세 혹은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과세 방법이 유리한지 고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의 16.5%를 곱한 금액과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작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네요. 세무사님,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 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액은 예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넣었던 돈과 그동안의 총 운용 수익까지 합한 금액을 재원으로 수령한 금액입니다. 예. 종합소득세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개개인별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주 단순하게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기본 공제만 적용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사적연금을 세전 월 250만 원, 월 400만 원 받는 경우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늘어날수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사적연금 소득 세전 월 250만 원, 연간 3천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을 세전 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사적연금 소득을 세전 월 400만 원, 연간 4,8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은 세전 월 1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시는 것보다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계산 구조를 통해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월 300만 원씩 연간 3,600만 원, 사적연금은 월 250만 원씩 연 3천만 원 수령 시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연금소득공제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과세표준이 기존 2,6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종합소득세율이 24% 적용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18.34%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6.5%로 분리과세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연금소득공제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연금소득공제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4,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액만으로 이미 4,100만 원에 근접했다면 추가 연금소득 공제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종합과세 신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액이 15% 구간인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있고 사적연금 수령액을 합한 총 연금 수령액이 24%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 따라서 소득세액공제가 동일할 경우 유불리가 결정되는 것은 종합과세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 공제 금액과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부양가족, 즉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고 추가적인 소득이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해지는 소득 규모가 예상보다 높아지겠네요. 세무사님,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상승하잖아요. 네. 매년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사적연금 소득액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매 5월에 어떤 과세 방법이 유리한지 따져봐야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의 유무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계산해보시고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이 쉽게 과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요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서 셀프로 많이 신고하시더라고요. 예, 어디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경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홈택스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에 세금 신고 탭을 누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종합과세 신고를 만약에 하려면 일반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만일 분리과세 신고를 하신다면 앞서 설명한 경로에서 분리과세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연간 사적 연금소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과세가 유리하다고 해도 종합과세를 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1,000만 원이 넘는 이자 배당 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만 그 대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요. 현재로서는 사적연금 소득액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 만기 시 수령하는 세금우대 대상소득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는 정말 알면 알수록 절세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연금 수령 신청을 한 계좌에 퇴직금은 입금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신규로 연금저축이나 IRP를 개설해서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연금저축은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IRP는 원래 한 금융기관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해요. 그러나 연금 수령 신청을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세액공제용 IRP를 하나 추가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세무사님, 올해 연금과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할 때 과거 중간정산받은 퇴직금까지 합산해서 다시 퇴직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예, 이전에는 이것을 놓친 분들이 경정 청구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야 했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퇴직한 회사나 퇴직금이 입금된 IRP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개선된 거네요. 세무사님,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복잡한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해서 출연해 주셔서 시원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기원하면서 한화투자증권 정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